바로 다른 고기는 고성능의 스마트폰에 없었던 인간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감성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작가는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전문가들, 학자들, 교수들, 프로페셔널한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과 다르게 자꾸 다르게 뭔가를 생각해낼 줄 아는 그런 이단아, 혁신가, 창조가들이 바로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작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재들의 경우에도 그래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과거 중세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그 시대에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될 수 없었고 아무나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즉 일반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당시 아무도 어떤 천재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당시 아무도 어떤 천재도 예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시대가 바뀌자 일반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 즉 아무나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천지개벽입니다. 시대는 이처럼 놀랍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쓰고 책으로 출간해내는 작가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쉽고 평준화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전문적인 경험과 학벌과 업적이 있는, 한마디로 엄청난 사람들만이 책을 쓰는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의 부와 힘의 기준은, 그리고 부와 성공의 원천은 바로 지식과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지식과 정보인 사회로 우리는 한마디로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를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도구, 힘의 원천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정보보다 더 강하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상상력과 창조성입니다. 한마디로 감성과 창조의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과학자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말을 살펴볼까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보이는 자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저서인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을 통해 이제는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야흐로 풍요, 아시아, 자동화란 세 가지 요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산막의 커튼이 올라가고 있다. 이른바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의 시대다. 산막의 주인공은 운해형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창작자 및 다른 사람에게서 감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다.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 중에서 한마디로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감성적인 사람,
새로운 것을 자꾸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리가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던 자동차 회사 GM의 경영 전략입니다. GM의 부회장인 루츠 부회장은 자동차를 만들면서 예술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운회적인 접근법을 좀 더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예술적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란 엔터테인먼트이자 움직이는 조각품인 동시에 수송수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GM 로버트 루츠 부회장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 중에서 결국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고 터치할 수 있는 사람, 남과 다른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과 창조에 뛰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프린스턴 근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크탱크인 벨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스타급 연구원들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자. 이 연구소는 IQ가 최고인 기술자와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재능의 보고에서도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보통의 성과만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스타들과 그 밖의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낳는 것은 그들의 IQ가 아니라 역시 감성지능이다.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 중에서 한마디로 시대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감성과 창조의 시대로 바뀌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작가의 성격이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서 감성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본질이 지식과 정보, 전문적인 경험을 전달해주는 전달대 혹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작가의 본질이 독자들의 감성을 터치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술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의 개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담은 책을 출간하면서 세상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과 정보에 열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식과 정보화 사회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감성과 창조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가졌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대중들은 절대 열광하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자신의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MBA에 대한 사회적 요구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때인 90년대 전으로 해서 MBA가 최고의 성공을 보증 수트였습니다. 엄청난 MBA에 열풍이 불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MBA를 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학원에 가거나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를 전후해서 NBA가 최고의 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도 안 되어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눈을 뜨지 못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IF 이후로 경력상이 바뀌어가고 있듯이 이 미국의 경우도 2008년에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로 번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항상 호황이었던 사업이 이제는 추억의 저편으로 뒷걸음질 뭐랄까 이제는 이제 시들해진 시기게 된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산업화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도 그냥 정보화 사회가 아니라 지식 정보화 사회가 있고, 그냥 단순한 정보화 사회가 있었던 것이었죠. 과거에는 NBA가 최고의 경쟁력인 독보적인 학과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NBA만큼의 인기와 경쟁력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 경험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NBA보다 MFA라는 학과가 더 각광받는 학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MBA 과정은 지원자의 10% 내외를 합격시킵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것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학과가 생겼어요. UCLA의 미술대학원, 즉 MFA 미술학사 과정입니다. 이 미술대학원은 단지 3%만 합격시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기업들은 일제히 예술 관련 학위가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어요. 맥컬리 앤 컴퍼니라는 회사는 1994년 MBA를 60% 이상 선발했지만 10년도 안 되어 4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 전공자들과 인문학 전공자들로 메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제는 MBA 대신 MFA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도 인문학 전공자들을 선발하기 시작한 이유는 또 이것이죠.